퇴근길 머릿속으로 뭘 먹을까? 냉장고 속에 뭐가 있었지? 하다가 방금 떠올린 메뉴가 바로 휴대폰 광고로 뜨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이제 집이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닌 데이터를 수집하는 실험실이 된 건 아닐까요? SF 영화 속 세상이 집 안으로 들어온 기분이죠? 그런데 문득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영화 헐에서 스칼렛 요한슨의 목소리만으로 세상을 설레게 했던 그 AI. 사만다가 살던 시대가 2025년 아닌가? 네, 놀랍게도 영화의 배경이 바로 얼마 남지 않은 2025년입니다. 스크린 속 이야기가 현실이 되는 묘한 동시간대. 이거 정말 신기하죠? 이제는 더 이상 미래가 아닌 오늘이 되어버린 인공지능 시대. 우리는 과연 이 놀라운 존재를 어떻게 바라보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인류는 언제나 새로운 기술 앞에 비슷한 불안과 질문을 던져왔습니다. 지금은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당시엔 낯설고 두려웠던 과거의 기술을 함께 살펴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는 정보와 소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세 암흑기를 지나며 신이 곧 질서이자 지식의 유일한 원천이었던 1450년대. 1440년대 금속활자 인쇄술은 책을 대량 생산하게 하면서 정보 과부하와 종교개혁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촉발했습니다. 1453년경 42행 성서가 인쇄되며 책은 처음으로 대량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인쇄술의 발달은 필사본 대비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당시 고가의 책을 대중화시켰고 사람들은 난생 처음 겪는 정보 과부하에 시달렸다고 해요. 정보가 평민에게도 닿으며 교회의 권위에 대한 의문이 커졌고 인쇄술 덕분에 마르틴 루터의 95개조 반박문 같은 종교개혁 운동이 빠르게 확산된 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는 중세 암흑기가 끝나고 근대가 시작되는 촉매제 역할을 했죠. 과연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짜 뉴스를 보며 느끼는 불안과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시간이 흘러 산업혁명의 격동기 속에 사람들 간의 소통 방식이 급변하던 1876년. 벨의 전화기가 처음 등장할 당시 사람들은 악마의 도구라며 반발했습니다. 사생활 침해를 우려했기 때문이죠. 나의 은밀한 대화가 누군가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은 당시 사람들에게 아주 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전화기가 막 보급되던 시기 자동화 시스템이 없어서 모든 통화를 연결해주던 전화 교환원들은 통화 내용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었고 공공 전화실에서 통화하는 이웃의 대화는 누구나 다 아는 비밀이었죠. 오늘날 스마트 스피커나 AI 음성 비서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과 달리 당시에는 실제 사람인 전화 교환원과 주변인이 내 통화를 듣는다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통화 감청에 대한 두려움은 산업화와 도시화로 신분 질서가 흔들리고 익명성이 커지면서 그 불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실직과 사고력 약화에 대한 불안입니다. 말이 중요한 운송수단이자 생계수단이었던 1885년. 자동차가 거리를 달리자 마부들과 말 사육업자들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자동차와 신기술 도입이 마부와 말 산업에 미친 충격과 사회적 반발은 산업혁명 시기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마차 제작자부터 말 조련사, 마구 상인까지 수많은 생계 수단과 직종이 사라지거나 변모했습니다. 마부에게 기술의 변화는 곧 자부심의 상실이었습니다. 그때의 공포는 지금 우리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AI가 단순 반복 업무를 넘어 이제는 주니어 개발자의 자리까지 대신하며 채용의 문턱을 높입니다. 이처럼 대체 불가능이라 믿었던 영역마저 넘보는 상황은 과거 기술이 불러왔던 공포와 정확히 겹쳐 보입니다. 2차 세계대전 후
대중매체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문화가 획일화되던 1950년대. 당시 커뮤니케이션 학자 월터 리프만은 텔레비전을 뇌 세탁 기계라고까지 비판하며 시각적인 정보와 대중의 사고력을 저하시킬까 크게 우려했습니다. 라디오와 차원이 다른 그 영향력을 경고했던 셈입니다. 실제로 텔레비전이 제공하는 획일화된 정보와 이미지가 비판적 사고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미디어 연구도 그 우려를 뒷받침했습니다. 가끔은 이런 걱정이 됩니다. 추천 영상만 보고 AI가 정리한 정보만 받아들이며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여지를 줄여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결국 중요한 것은 AI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입니다. 그저 AI가 정리해준 정보를 소비할 것인가? 아니면 AI의 도움으로 나만의 질문을 만들어낼 것인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관계의 변화와 인간 존재의 불안입니다. 개인용 컴퓨터 보급이 확산되고 세상이 온라인으로 연결되기 시작하던 1990년대. 인터넷이 현실 도피 중독, 사회성 파괴를 일으킬 거라 경고했죠. 현실 세계의 만남보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람들이 더 몰두하면서 실제 사회성이 약화될지에 대한 우려가 컸죠. 랜선 친구가 현실 친구를 대체할 것이라는 걱정은 실제 사회적 고립을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공포로 이어졌습니다. 개개인의 삶이 기술로 더 세밀하게 묶이기 시작한 2000년대. 스마트폰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꿔놓았고 좀비폰, 디지털 치매 같은 신조어를 낳으며 인간성 상실을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인터넷과 컴퓨터가 주머니 속으로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 세계에 몰입할 수 있게 하면서 현실과 단절을 가속화시켰죠. 늘 손안에 세상을 쥐고 있지만 정작 눈앞에 사람과는 멀어지는 듯한 역설적인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AI와 과도한 상호작용으로 인해 인간관계가 소홀해지거나 너무 편리해진 나머지 기본 능력마저 AI에 의존하는 AI 의존증을 걱정합니다. 어쩌면 AI는 스마트폰이 그랬듯 우리 인간 존재의 방식 자체를 흔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이지 우리는 여전히 우리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하죠.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우리 삶은 큰 변화를 겪었고 늘 우려와 신중한 목소리도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알려주는 한 가지는 우리는 새로운 기술과 함께 살아가며 그 기술을 바탕으로 조금씩 나아졌다는 사실이죠. 지금 우리가 마주한 AI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중요한 건 AI가 인간을 얼마나 닮아 있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인간으로서 무엇을 지키고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이겠죠? 쉬운 답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현명한 선택이 곧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어떤 선택이든 여러분의 선택을 응원할게요. 제야의 아카이브.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